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심층 분석입니다. 자,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우크라이나에 우리 대한민국의 무기, 어떤 무기를 지원할 수 있고 그 무기들의 수량, 성능, 그리고 그로 인한 우리의 군사적인 이익, 이런 여러 가지 이익들 또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전쟁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 이제 선택만 남았다 라는 건데요. 이 대한민국은 정말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자랑스러운 마음이 저절로 들었는데, 서방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지상군 전력이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규모가 큰, 그리고 그 지상군 전력을 보급하는 그 보급 능력이 가장 뛰어난, 미국보다 더 뛰어난 엄청난 국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냐에 따라서 전쟁의 향방이 바뀝니다. 자, 이제 한국 선택 남았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윤 대통령이 러시아를 향한 무서운 경고를 했죠. 전범 행위 계속하면 결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4월 19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전쟁범죄 행위 계속하면 결국 무기 지원해 준다 라는 말인데, 전쟁범죄 행위는 러시아가 지금 계속하고 있죠. 자, 상황 판단 못하는 러시아입니다. 모든 채널을 통해 쏟아지고 있는 경고 메시지인데요. 4월 19일 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뭐라고 하냐, 무기 공급을 시작한다는 것은 특정 단계에서 전쟁 개입을 간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니들 지금 전쟁 개입하는 거야, 우리 전쟁 개입으로 간주할 거야, 이렇게 협박을 했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이 텔레그램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전직 러시아 대통령이죠. 우리의 적을 도우려고 열광하는 자가 새로 등장했다. 우리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북한에 러시아의 첨단 무기를 공급한다면 한국 국민들이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다. 자, 이건 러시아 첨단 무기 공급할 수 없는 이유를 제가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서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서 4월 20일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반도 주변 상황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마치 그동안 북한을 도와주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향을 무슨 능력으로 미칩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보다 더 남북관계 악화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러시아에게는 없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자, 이렇게 자신들의 신세 그리고 우리의 능력, 이런 것들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협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대한민국과 과거 대한제국 조선을 헷갈리고 있는 거죠. 러시아 지도부의 심각한 인지 부조화입니다. 야, 그 까레이가 이 까레이 아니냐? 이제 까레이스키 이렇게 이야기하죠. 코리아를 까레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호호호, 제가요 다시는 조선화 시키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직 좀 우리가 세긴 세네요 라고 하는 사람이 등 돌리고 저렇게 있는데, 자, 5년 동안 우리 군사력 많이 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 세계 12위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주장하는 군사력 세계 10위인데 저는 이거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 세계 10위 글로벌 파이어 파워 군사력 순위를 보면 우리 앞에 독일하고 브라질이 있습니다. 독일은요, 병력 규모, 그리고 예비군의 능력, 그리고 공군, 해군, 지상군 모든 능력 다 합해서 제가 봤을 때 우리 한국군하고 어느 특정한 공간에서 싸울 수만 있다면, 싸울 수 있는 가능성이 불가능이지만 싸울 수만 있다면 정말 일주일이면 완전히 그냥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게 독일군. 브라질은 그냥 코끼만 불어도 상대가 안 되는 전투기가 그리핀 NG 36대, 이게 쓸만한 전투기가 단데 우리 F-16V 하고도 상대가 안 되는 겨우 그 정도 수준. 우리 F-35로 다 쓸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전부 그냥 폭격에 들어가죠. 탄도미사일이 제대로 있기를 합니까?
도대체 해군력이 제대로 있기를 합니까? 잠수함 전력이 제대로 있기를 합니까? 지상군이 많기를 합니까? 어떻게 브라질이 우리보다 더 상위에 있는지?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 군사력은 세계 한 8위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종합국력 세계 6위, 그리고 CSIS 평가 기준 탄약 비축량, 그리고 생산량 세계 1위. 이런 나라를 이렇게 지금 옛날 대한제국 시대 아관 파천에서 지금 당시 러시아 공사관에 저렇게 숨어가지고 있는 조선 대신들이 있죠. 한심한 자들인데 이 시대의 대한민국을 착각하고 있는 거죠. 황당한 겁니다. 자, 그런데 민간인 학살, 인도주의적 범죄 이런 거 계속하면 우리는 참전할 수밖에 없다, 지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거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했습니다. 4월 19일 날 하르키우주의 보브찬스크에서 민간인 지역을 폭격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민간인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알고도 쏘고 있습니다. 왜? 완전히 그냥 민간인들로만 이루어진 주거지역에다가 포탄을 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은 자신의 말을 지키려면 이제 지키는 조건이 충족되었다. 즉 무기 지원해줄 조건은 충족되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본격 논의될 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대상은 뭐냐? 백악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번 정상회담 의제에 우크라이나 지원, 무기 지원 문제가 논의될 것이다 라고 공식 PCL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불곰 사업으로 러시아에서 들어온 T-86 전차죠. 이거 우리가 35대 가지고 있고, 통신 장비 이건 뭐 우리가 개조를 했죠. 당연히 우리 다른 전차들, 다른 뭐 지휘부들하고 통신을 해야 되니까 이것 제외하고는 전 차량이 순정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탄약 그리고 예비 부품 재고가 여유가 있습니다. 전쟁에는 충분히 쓸 만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장기 운용은 우리가 불가해서 3기가 배단에서 지금 밀려서 홍천에 있는 KCTC 과학화 훈련장으로 상당 부분 이관되어서 적성 장비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태대상 장비예요. 이거 주면 됩니다. 이거 주면 지금 우크라이나군의 전차 전력 중에서 거의 최상위권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었고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 동종의 전차이기 때문에 뭐 기종전환 교육 다 필요 없으면 그냥 주면 바로 씁니다. BMP-3 장갑차, 보병 전투 장갑차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제공 가능 수량은 70대 있습니다. 이것도 T-80 전차처럼 똑같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00mm 주포에 30mm 기관포 장착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화력을 가지고 있지만 방어력은 좀 약한 이 보병 전투 장갑차인데 이거 70대. 그래서 아까 BMP 70대 그리고 T-86 전차 35대 이렇게 해서 딱 하나의 기계와 예단이 딱 나오죠.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공격력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가 생각하는 겁니다. 의외로 저는 이걸 꼽아봤습니다. 바로 K200 장갑차죠. 이번 전쟁에서 보셨듯이 전 세계 각국은 이 장갑차를 그냥 보병만 수송하는 이런 장갑차로만 쓰지는 않고 이제는 그 장갑차가 전투의 수단이 됩니다. 즉 보병 전투 장갑차 시대가 되었음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같은 이 정도 클래스의 군대가 보병 수송 장갑차에다가 12.7mm 기관총 하나 장착해 놓고 이걸 보병 전투 장갑차다 라고 하는 건 완전히 웃긴 이야기죠. 다른 나라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든 러시아든 전부 30mm 기관포를 장착해 놓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돼야 적의 참호를 깨고 적의 건물을 깨고 담 너머에 있는 적을 살상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2.7mm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K200 방어력이 너무 약하죠. 그래서 이참에 지금 미국이 대량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M113 장갑차하고 똑같죠. 완전히 똑같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크라이나군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딱히 기종전환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 한 500대 정도 확 빼버리고 우리 지금 뭐 수천 대 있으니까 한 500대 정도 딱 빼버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동군단 그리고 1성급 기계화 부대들은 전부 K21 또는 AS21로 바꿔줘야 됩니다. K21도 전 약해서 안 된다고 봐요. 방어력이 너무 약해요. 지금 이 선진 정상급 군대에서는 K21은 도하작전을 자력으로 하기 위해서 방어력을 너무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AS21급의 그런 보병 전투장갑차를 500대 정도 확 깔아버리는 그런
이 모멘텀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서방 선진국들이 지금 하고 있듯이 우크라이나에 왕창 구형 장비 주고 그 참에 자기네들은 신형 장비로 교체하는 군대 선진화 작업의 일환으로 K200을 대량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룡 다련장 로켓입니다. K236이죠. 130mm 로켓을 36발 꽂아놓고 순식간에 다 쏴버리는데 최대 사거리는 36km. 우리 한국군의 군단급 화력으로 사용하다가 천무 다련장 로켓 개발하고 지금은 이제 치장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 중에서 18문을 필리핀에 기증했습니다. 필리핀이 이 구룡 다련장 로켓 18문 받고 감격에 겨워서 엄청난 화력이니까 그 대대를 창설하고 했는데 한 100문 정도 있습니다. 이걸 우크라이나에 주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그 수량만큼 우리는 천무를 더욱더 빨리 대체를 시켜놔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미 필리핀에 제공했던 전례가 있고 전쟁 이후에도 운용 가능하죠. 전쟁 이후에 운용 가능한 건 그때는 우리가 132 로켓을 돈 받고 파는 겁니다. 이런 그 무기 지원이 참 좋은 게 소모품을 나중에 돈을 받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를 사면 프린트기 아주 싸죠. 10만 원도 안 하는 가격으로 싸지만 그거 뭐 몇 장 프린트하면 잉크 갈아야 되고 또 몇 장 프린트하면 잉크 갈아야 되고 잉크가 비싸요. 그래서 프린트기 회사가 잉크 파는 매출로 이익을 창출한다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사실이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로켓, 포 이런 것들을 팔면 거기에 들어가는 후속 군수 지원 우리가 해줘야 되죠. 특히 130mm 로켓은 우리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뭐 엄청나게 팔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불곰 사업으로 들어온 대전차 미사일이죠. 메티스-M 이거 한 10,000발 넘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궁이라고 하는 걸출한 대전차 미사일을 만들었죠. 이번 전쟁에서 완전 빅히트를 쳤던 미국의 제벌린 그 미사일보다 우리 현궁이 훨씬 더 빨리 조준하고 훨씬 더 우수하게 타격할 수 있는, 그렇지만 가격은 절반도 안 되는 엄청난 능력의 우리 현궁 대전차 미사일로 바꿔야 됩니다. 동부전선이라고 해서 강원도 지역이라고 해서 이 강원도 지역에 지금 많이 있는데 거기라고 해서 덜 위험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10,000발의 메티스-M을 우크라이나에 준다면 10,000대의 러시아 전차, 장갑차, 트럭 그리고 저의 참호들이 박살이 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주면 이것도 뭐 우크라이나가 사용을 하는 현역 무기이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 없이 바로 주기만 주면 내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글라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죠. SA-16인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불곰 사업을 통해서 이글라도 많이 가져왔는데 여기 한 700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지금 신궁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신궁으로 대체 안 하면 이거 수리를 다 해야 되는데 정비하는 비용 들고 그래서 이거 뭐 굳이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 없어요. 이거를 우크라이나에 한 700발 전달해 주면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지금 들어오는 샤히드 136 같은 자폭 드론 그리고 헬기 이런 것들 700대 정도는 막아줄 수 있죠. 얼마나 유용합니까? 이거 저는 주고 우리 한국군은 신궁으로 빨리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의외죠. 카모프 32 헬기. 우리 한국 정부가 뭐 각 지자체 산림청에 이 산불 진압용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해경에도 있고 또 우리 공군에도 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게 총 49대인데 그 중에 공군이 7대 그리고 일반 이제 다른 뭐 각 지방자치단체 산림청 다 해서 42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전쟁이 끝나면 이 헬기는 부품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사용하기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이 동축 반전이기 때문에 측풍에 아주 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산불 진압에는 아주 특효다. 그래서 산불이 나면 밑에서 화염이 올라올 때 기류가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걸 버티고 물을 쏟아부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참 아깝긴 아까운데 일단 공군이 가지고 있는 7대의 카모프 30이라도 우크라이나에 주면 우크라이나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군이 이 탐색 구조용인데 조종사 구출용이에요. 수리온 우리 국산 헬기로 바꾸면 수리온 팔아먹어서 지금
뭐 거의 법까지 바꾸려고 하는 이런 카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한 7대 매출 나오고 또 정부 설득해서 지자체든 산림청 설득해서 수련으로 바꿔주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아깝긴 아깝지만 이 부품 공급이 어려울 것이다. 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상당 기간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49대도 다 아니면 공군이 가지고 있는 7대만이라도 신속하게 우크라이나에 전달해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소화기입니다. K1 소총. 이 K1 소총은 지금 현대전에 안 맞아요. 그리고 나토 탄을 호환해서 씁니다. 그래서 K1 소총 이거 수만 정 단위로 우리가 공급할 수 있죠. 그리고 K3 경기관총 5.56mm 분대용 경기관총 쓰는데 이거 좀 우리가 한국군에서는 털어냈으면 좋겠다. 왜? 탄이 너무 잘 걸려요. 우크라이나에 주면 또 한국 욕 먹을 수도 있는데 워낙 이거는 뭐 최악의 총이라서 그렇지만은 어쨌든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미국으로부터 받은 이 M249 미니미 하고 뭐 거의 똑같으니까 즉각 전력화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M60 7.62mm 기관총 K3는 지금 또 우리가 K15로 대체를 하고 있으니까 탄 안 걸리고 성능 더 좋은 K12로 그냥 우크라이나 K3 다 주고 K15로 대체하고 M60 이것도 아주 오래된 기관총이죠. 7.6mm 기관총 이것도 지금 우리가 K12로 대체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K12로 빨리 그냥 밀어내버리고 이걸 우크라이나에 주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역시 미국이 지원해줘서 쓰고 있으니까 이것도 바로 내일부터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전차, 장갑차, 뭐 대전차 미사일 또 국산 우리 K200 장갑차에서부터 이런 소화기,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헬기까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무기가 이렇게 많다라는 거고 그 중에 제일 무섭고 효과적인 게 포탄입니다. 그래서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탄약 비축 물량을 보유한 나라이고 탄약 생산 능력도 엄청난 국가이다. 러시아는 이미 한국을 교전국으로 간주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 한국이 뭐 풍산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양으로 생산할 수 있죠. 그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우리 한국군의 포탄을 새 포탄으로 바꾸고 기존에 있는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좀 주면 어떨까. 그런데 요거는 이제 소모품이니까 미국하고 협상을 잘해서 우리가 굳이 우리 돈으로 주는 것보다는 미국이 거의 뭐 한 달에 몇 번씩 3억 달러, 5억 달러 이런 식으로 비용을 들여서 탄약을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그 미국 돈을 받아서 우리 풍산에서 생산해서 주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를 이 탄약에서 한번 실현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이 그 군 지휘부들이 정말 걱정 없이 후속 군수지원 걱정 없이 마음껏 포사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줄 수 있다. 저건 지금 몰려오는데 스톰제트 그래서 그냥 총 만들고 막 뛰어오는데 저거 포탄 좀 쏘면 되겠는데 지금 이 창고 재고 상황 보니까 마음대로 저렇게 2명, 3명 오는 거에다 포탄 쏘면 나중에 진짜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쏠 포탄이 없어서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걱정이 되어서 지휘관들이 포를 제대로 못 쏘는 거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가 야 한국 니들 교전 행위잖아. 우리 북한에 무기 확 줘버릴 거야? 미사일 확 줘버릴 거야? 라고 하면 야 정은이가 우리 쏜다고 만든 그 화성 18 그거 토플 M 러시아 거랑 똑같이 생겼던데?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줬는지 안 줬는지 우리는 몰라요.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크라이나에게 현무포 이런 거 주는 겁니다. 800km 날아가면서 2.5톤의 탄도 중량을 가져서 건물 하나는 그냥 완전히 그냥 아작내버릴 수 있는 이런 현무포 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생긴 게 우리가 비슷하네 라고 하면 어쩔 겁니까? 지금 러시아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현무포가 800km이기 때문에 키우에서 쏴도 크렘린까지 그냥 넉넉하게 날아갑니다. 현무포의 탄도 중량 2.5톤 정도면 크렘린 궁 그냥 아작나버리죠. 이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을 이렇게
100여 년 전의 대한제국으로 생각하고 아관파천하던 시대의 대한민국으로 생각하고 지금 뭐 우리에게 협박질을 하고 있는 러시아. 웃기는 일이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러시아가 우리한테 어떡하냐 라고 걱정하고 있는, 그러면서 국뽕은 좋아하는 좌빨들은 또 도대체 뭡니까? 국뽕은 그렇게 좋아해서 일본 정도 되는 나라들은 그냥 코끼만 방에 쓰러뜨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 러시아보다 우리하고 교역량이 훨씬 많고 러시아보다 훨씬 더 군사력도 강하고 경제력도 강한 일본은 그렇게 우습게 보면서 러시아, 세계 최악의 국가 중에 하나인 저 러시아하고 지금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 전체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눈치 보는 이 좌파들은 도대체 진짜 저희가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뻘건 이 볼셰비키에서부터 출발한 그 사상이 그대로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지 의심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도적 지원이면 충분한데 왜 우리 군 무기를 못 줘서 안달이냐고? 이익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군사적 고려는 뭐냐? 이렇게 지원을 탁 해주면서 우리 국군 현대화할 수 있죠. 재고에 너무나 오랫동안 켜켜이 쌓여있는 이 재고 드러낼 수 없지만 이번에 확 드러내고 그참에 국제적인 기여 쫙 하면서 그리고 우리 군사력 현대화에 나서자. 지금 유럽처럼 미국처럼. 그리고 정치적인 고려죠. 자, 우리도 전쟁 나갈 수 있는 위험성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6.25 발생했을 때 16개국이 도와줬는데 그들이 왜 도와줬습니까? 유엔에서 자유를 지키자 하고 도와줬고 그 16개 나라 중의 절대 다수가, 상당수가, 거의 대부분이 지금 나토 국가예요. 나토 국가. 지금 이 전쟁은 나토의 대리전 아닙니까? 우리가 나토를 이렇게 도와줬을 때 다시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나토에게 우리가 니들 도와줬잖아. 니들 다시 도와줘. 라고 할 수 있는 이 정치적 명분 생기죠. 그리고 경제적인 고려. 물론 러시아와 직접적인 무역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거 있을 겁니다. 그러나 러시아도 대한민국 무시 못합니다. 왜냐? 쥐들도 이제 전쟁 후에 엄청난 전쟁 배상금 물어주고 그리고 국가 재건해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죠. 돈을 벌려면 한국이라는 세계 경제 10위권의 국가하고 담 쌓고 그러면 이 담 쌓을 나라들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하고 담 쌓아야 되죠. 일본 담 쌓아야 되죠. 독일, 프랑스, 뭐 나토 다 담 쌓아야 되죠. 그러면 중국하고 무슨 뭐 지금 20세기 공산주의 시대입니까? 자기네들끼리 물물교환 경제하게? 안 되죠. 담 못 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경제적 고려는 뭐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들어가야 됩니다. 1000조 플러스 알파. 엄청나죠? 걸프전, 이라크전 때 일본이 어마어마한 돈을 미국에게 지원했지만 이라크 재건 사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열매를 못 먹었습니다. 왜냐? 피를 안 흘렸기 때문에 돈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지금의 피는 직접 전투 행위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기를 얼마나 지원해줬냐, 이게 피를 얼마나 흘렸느냐, 바로 그 말입니다. 이라크전에서의 피, 지금은 무기 지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재건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들어간다면 러시아에서 조금 손해보는 게 있을지라도 더 많은 이익을 우리가 획득해낼 수 있다. 그리고 러시아도 자기들 살려면은 우리나라 무시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한 30년 전에 대한민국 같으면 무시해도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규모가 무시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임한다면 걱정할 거 없다. 그래서 4월 26일 정상회담 대한민국 50년 미래가 결정된다. 저는 과감하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선봉에 서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군사적으로 도와주는 과감한 결단을 화끈하게 내리기를 바랍니다.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